네, 간밤 뉴욕장은 지수의 등락보다는 이런 히트 플레이어들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는 조금 등락이 엇갈렸는데 재료가 많이 나왔어요. 간밤에도. 예. 어제 뭐 3대 지수는 다우 같은 경우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4% 상승했고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어제 기술주가 좀 강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반도체 종목부터 좀 보면은 이제 언세미컨덕터가 1.7% 상승했고, 그다음에 자일링스가 2% 상승했고, NXP 세미컨덕터가 1.3%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8% 상승했습니다. AMD도 2.4% 상승했고요. 퀄컴이 1.5% 상승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ASML이 2.3% 상승했고요. TSMC도 3.6%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이제 아마존이 4.1%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철강업체인 뉴코도 2.4% 상승했습니다. 모더나, 노바백스 모두 3.8% 상승했고요. 어제 이제 애플이 이제 2.8% 상승했는데 이르면은 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2025년 개발에 좀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8.2% 급등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고성장세는 당분간 엔비디아를 견인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큰 폭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260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0.7% 상승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 전략에 중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전기차 주도 기업이 아닌 자동차 시장 전반을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완성될 경우 5년 내로 자동차 시장 전체 점유율을 20에서 25% 정도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목표 주가를 3,000달러를 예상했는데, 이 3,000달러에는 지금 완성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 성공 여부는 반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을 했는데요. UBS 증권에서는 이미 지금 22년 상반기에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매수 기회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26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키뱅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말 성수기 앞두고 재고 수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포드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사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사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 세계 글로벌 4위입니다. 지금 반도체 칩 공동 생산하기로 하고 있고요. 어제는 주가는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1% 어제 상승을 했는데,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22년에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매출이 15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매출을 전망했고요. 머크사는 대신 70억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지금 미 정부 계약 물량을 보더라도 화이자는 1,000만 회, 머크는 약 310만 회, 이렇게 지금 정부가 구매를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는 가격도 지금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화이자 거는 지금 300에서 500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머크는 7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세가 이제 둔화될 것인데, 2022년에는 GDP 성장률이 이제 3% 중반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방어주가 선호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네들은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목은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버티컬 파마스틱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에 26만 9천 건수보다 이제 1,000건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26만 건이었는데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7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공급망 문제가 이제 개선될 경우 내년에 이제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인 3.5%에 근접할 것이고, 내년에
내년 인플레이션도 내년 말까지는 2%에 이제 뭐 가까이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내년 6월에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연은총재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금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브레이너드 이사가 되면은 조금 더 통화 정책은 완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월의 연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감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연준은 한 차례 정도 연임하는 게 관례였다고 하더라고요. 특성상 워낙에 네.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일까요, 전문가님? 뭐 인플레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뭐 공화당 정권에서 이제 임명한 인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몇몇 의원들이 조금 반대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고요. 뭐 옐런은 그냥 지금 파월을 지금 연임하는 것을 뭐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금융 규제론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파월 의장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던데 네. 만약에라는 저희가 시나리오로 브레이너드 이사가 만약에 연준 이사가 된다면은 의장이 된다면은 어떨까요? 금융시장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은 만약에 브레이너드가 되면은 뭐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 조금 때문에 더, 그냥 뭐 네. 별다르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만약에 그때 이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또 매수 기회가 된다는 측도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인플레 대응에 연준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목소리가 워낙에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플레도 일단은 잡아야 되고요. 안정적인 성장까지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차기 의장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막 기사를 보면서 둘 중에 한국 경제는 누가 유리할까?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누가 되는 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는 뭐 별로 거기에는 영향이 뭐 없을 것 같고요. 네. 누가 되든 통화 정책은 이제 테이퍼링은 뭐 내년 6월 정도에 끝나는 거고 뭐 조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은 조금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앞당기면서 지금 금리 인상도 조금 앞당길 수는 있는데 금리 시점이겠죠. 이게 타이밍이 조금 더 당겨진다거나 그렇죠. 금리 인상 늦춰진다 시점이. 이런 것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트레이더들이 10% 정도였는데 3월 예. 빠르게 보네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제 보니까 2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좀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이미 좀 긴축을 이미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은 또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좀 더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면서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또 얘기도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터뷰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가 월요일장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요. 누가 이번 지명이 주 안이 되는지. 아니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 25일 추수감사절 전이니까 네, 네.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도 시장에서 빨리 얘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는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잔고가 깊어지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정을 확인하고 조금 더 시장에 미칠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메이시스와 콜스가 주름 잡았던 간밤의 뉴욕장이었기 때문에 이 네 종목으로 딱 정리가 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면 다시 전략 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잘 나왔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적은 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전년 동기 대비 지금 9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엔비디아나 AMD 둘 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량을 남겨놓으려면 한 20%만 남겨놓고 남은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사인을 내시는 이유는 월가에서는 목표가도 올렸더라고요. 예, 엔비디아. 목표가는 올렸는데 뭐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AMD나 엔비디아 차트가 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AMD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니 엔비디아고 지금 이게 이제 AMD인데 지금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어떤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뭐 기술적으로도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한 20% 정도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우면은 조금 남겨놓으셔도 될 것 같다. 네, 물량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찍이 두 종목 다 이 시간에 추천드려가지고 아마 수익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약간의 매도 사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이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는데 속도를 올리고 있다, 피치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에 신고가가 애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또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속도감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뭐 지금 현대차나 기아 현대, 쪽하고는 기아. 이제 손을 안 잡기로 뭐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오늘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움직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게 자사주 매입 때문인 것으로 어제 보고 시간에서 있고 강했어요, 네. 현대가. 예. 한 시간에서 한 3% 정도 강했죠. 네. 그리고 기아도 지금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이거 지금 얘기가 또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옆에 사이드로 이제 붙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애플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 뉴스가 뭐 차익 실현할 기회가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전자? 전자는 어떨 LG 것 이노텍 같으세요? 하고 LG 전자. 예. LG 전자는 오른 게 없죠. LG 전자는 뭐 그러니까요. 전장 쪽이니까 네. 이 마그나하고 이제 마그나, 뭐 합작 조인트 법인 설립하고 이제 그쪽에 투자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LG 전자 쪽에서는 지금 요 뉴스를 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을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납품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영향은 있을 수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썼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설마 무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쪽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될지를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 때문에 만약에 종목들이 꽤나 큰 변동성을 보이면은 지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 이쪽 이제 애플카는 제외하고 오늘 아까도 이제 주조 환원 정책들이 이제 뭐 나오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적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봐서는 안 된다. 포인트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르면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남겨주셨고, 이게 오버슈팅인지가 궁금한 게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메이시스가 20%나 지금 뛰어가지고 콜수도 10%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쪽에 대한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이동이 된 늦게 것 움직인 같으세요? 건데 네. 뭐 아직까지 뭐 오버슈팅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오버슈팅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소비자가의 전가 안 시키겠다고 했던 쪽이 어디 있죠? 타겟이었죠. 타겟. 네. 타겟. 그래서 이게 유통업체들은 전략적인 포지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전통적으로는 연말에 좋잖아요. 내주그룹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데 인플레라던가 어떤 소비자의 가격 전가 마진 이런 것 때문에 호황세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전략적인 포지션 핵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유통 쪽이요? 네. 유통 쪽은 이제 좀 오르는 종목들은 좀 뭐 나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못 올랐으니까 이제 키 맞추기 장세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타겟이나 월마트는 뭐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면 이제 반등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연말 앞두고는 조금 그게 좀 실적에 좀 반영되는 그런 이제 주가의 반영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진 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캐치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생각보다 아웃퍼폼했죠,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금요일장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저희가 주말에 또 확인해야 될 뉴스들도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마무리 전략 좀 금요일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요? 네. 큰 틀에서 전략을 한마디 여쭤볼까요? 네. 만약에 오늘 네. 저는 이제
뭐 오늘 조금 빠지면은 또 다시 이제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고. 네.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보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예요? 시초가 빠지면은 네. 그렇다고 근데 만약에 뭐 현대차, 기아가 이제 시총 비중이 좀 있으니까 그러게요. 뭐 시장은 조금 뭐 강하게 반응하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아주 강한 것보다는 급등보다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빠지더라도 다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이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그 정도 선에서 저희 감안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략을 매일매일 여쭤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안해가지고 또 준비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몇몇 어떤 지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목을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힘이 없었다라고 한 주 평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수에 대한 어떤 과열권의 부담은 있고요.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집중적인 쏠림 매매가 나타나는 게 네, 뉴욕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패턴이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의 어떤 체감 난이도를 실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체감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들 오늘도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